오늘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청구권이라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할 권리, 청구권이죠. 그러면 보험금을 달라고 하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해사고, 상해보험회사의 상해사고, 사망보험회사의 사망사고, 또 성격을 조금 달리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가 그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보험회사에 배상보험금 달라고 할 권리, 뭐 이런 정도. 즉 크게 두 가지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일반적인 권리, 일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배상 의무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배상 의무를 진 사람이 자기의 배상 의무를 보험에 들여놨을 때 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보험금 청구권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자,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것은 우리 보험에 관련된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상법 제4편을 보험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상법 4편의 662조는 보험금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조문 그대로 살펴보면 보험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일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3년 동안 내가 보험회사한테 돈 주세요 하지 않으면 그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3년 시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멸시효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가 시작을 하는 그 시작점, 그 시작부터 3년, 그 시작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는데, 이 기산점, 이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우리 상법 4편은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언제부터 3년이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럼 청구할 수 있을 때를 언제로 볼 것이냐? 대법원이나 일반 학자들의 학설들은 여러 곳에서 기산점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의가 없는 것은 대법원 판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보험금 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그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금의 성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금의 성격은 일반 보험,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가 나서 내는 상해보험금, 사망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 기타 뭐 화재보험에서 화재보험금, 재물보험금, 자동차 사고를 났는데 자차 사고의 재물보험금, 뭐 다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명확하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반 보험금이라고 하고, 일반 보험금이 청구권. 또 한 가지 성격은 배상사고의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배상보험금 청구권.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의 목적이 자기가 배상할 것을 뭐 미리 염두에 두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건물 소유주의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든가 또 학교나 뭐 기타 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입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질 때 뭐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보험 등 이런 걸 이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배상보험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상법 4편의 724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금 청구권이 성격상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반 보험금은 뭐 당연히 3년의 수요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상보험금의 피해자가 청구할 때의 권리입니다. 오늘 724조에서 규정에 의해서 상법 724조 규정에 의해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일반 불법 행위자의 배상과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은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의 규정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766조는 일반 불법 행위의 소멸시효를 이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것을 소멸시효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면 소멸시효를 기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판례에는 또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 발생 사실도 알았고 가해자도 알고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입은 손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의 크기가 내가 어디를 다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치료가 요하고 즉 치료가 마친 시점에서 나는 얼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사고의 성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는 보험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따라서 일반 보험에서 3년 시효는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변론으로 하고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돼야만이 그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을 한다. 3년을 간다. 또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이 10년의 기간이 도래한 때로부터 둘 중에 먼저 도래한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완성이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또는 배상보험에서의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에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또 3년이 가까워온다고 해서 나 3년이 지나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또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이다. 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런 걱정할 거 없이 좀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주변에 전화해서 주변에 저 같은 손해사정사들이나 또 기타 법률 전문가한테 뭐 여쭤보면 또 얼마든지 또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이상 손해사정사 조민호였습니다.